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 세계로 침투하는 중국의 거대 자본 차이나 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백화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라는 멘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라는 말은 한 적 있습니다. 강아지 간식 살 때 해봤죠. 2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명 개마카세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사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거나 중국 부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도 이렇게 말하며 쇼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부자들이 세계 각지를 방문하며 명품을 싹쓸이하고 하루에만 쇼핑비로 몇 억을 쓸 만큼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명품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중국인들은 관광 산업에서도 큰 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전 세계 각국의 관광 시장 회복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세계 여행 관광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1억 7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여행객의 수는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나라의 여행객을 합친 규모를 압도한다고 전했죠. 현지에 사는 사람들,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에 종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한국도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의 선택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이고요. 국내 기업들은 이 유커들을 VVIP로 모시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정도입니다. 유커를 전담하는 마케팅팀을 개설하거나 맞춤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하는 시기죠. 유커가 각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무려 1조 7천억 위안, 하나로 약 322조였는데 이는 당시 전세계 관광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2024년에도 해외여행에 하나 약 342조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인들의 막강한 구매력이 국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듯 보입니다. 사실이긴 하죠. 중국인들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구매력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국은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 나서서 이른바 차이나 머니를 통해 세계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차이나 머니란 중국의 거대 자본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은 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세계 곳곳에서 기술, 부동산, 운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죠. 하드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약한 중국이 택한 방법이 차이나 머니를 통하는 것이고요. 즉 매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중국 문화를 돈으로 찍어 눌러 억지로 퍼뜨리는 겁니다. 사실 말이 좋아 영향력이지 막대한 자본을 통해 각 나라에 침투하여 그 나라의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죠. 특히 차이나 머니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차이나 머니는 딱 이 만화 장면으로 설명 가능하죠. 나를 돈으로 사려는 겐가, 날 모욕할 셈인가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통해 어떻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차이나 머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 사냥과 시장 장악 그리고 문화인데 일단 부동산부터 보죠. 중국이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끔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막대한 외화 덕분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보유한 나라이죠. 외환 보유액이 무려 3조 달러가 넘습니다. 2위인 일본과는 2조 달러나 차이가 날 정도이죠. 넘쳐나는 돈을 밖으로 풀지 않으면 물가 상승 압력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로 위안화 절상 압력까지 받고 있으므로 자본 수지를 적자로 유도할 필요가 있죠. 또 미국 국채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장려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차이나 머니의 힘이 가장 와닿게 느껴지죠. 일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자본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520억 달러, 하나로 약 7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중국 안방보험이 뉴욕의 유명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를 19억 5천만 달러에 사들이며 미국 호텔 인수가의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해외 부동산 매수는 미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유럽과 호주, 캐나다, 일본, 동남아 그리고 한국까지 중국과 중국 기업은 닥치는 대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차이나머니가 전세계 부동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만들어냈죠. 피를 본 나라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호주는 중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호주는 2010년대 초부터
2008년부터 중국 홍콩 등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시드니 주택 가격이 매년 10% 넘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죠. 2016에서 2017년은 중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가 380억 호주 달러에 달할 만큼 최고조에 달한 때였고요. 그해 시드니가 있는 뉴사이스 웨일스주 신축주택의 25%, 빅토리아주 신규주택의 16%를 외국인이 사들였는데 80% 이상이 중국인이었죠. 현지인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수준이었던 중국발 부동산 투자는 호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세율을 인상하고 2021년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안보상 중시되는 토지와 사업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호주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겪었고요. 일본 역시 중국의 주요 투자처입니다. 2017년 전후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산림을 구매한 외국인 중 80%가 중국계였죠. 2021년 6월 일본 국회 역시 해외 자본에 의한 안보 관련 중요지역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에서도 한때 집값 급등의 주범이 중국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엄청났습니다. 중국인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은 제주도이죠. 사실 제주도 땅은 오래전부터 중국인에게 점령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중국 자본이 야금야금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제주도 곳곳에 휴양 관광시설을 지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경관훼손 논란도 발생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잠깐 자취를 감추기도 했지만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이 주목받으며 중국인들은 다시 제주도로 몰려들었죠.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이랑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에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투자를 통해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신청자의 98%가 중국인이고요. 참고로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참정권과 공무 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죠. 공교육부터 의료보험까지 말입니다. 투자에 따른 가격 상승이 뭐가 문제냐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인의 투자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죠. 주식으로 치자면 테마주, 급등주 같은 느낌입니다. 차이나머니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또 다른 곳은 다름 아닌 문화 컨텐츠입니다. 2017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에 대해 언급하며 할리우드는 중국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기사를 보도했죠. 미국의 영화 산업이 중국의 투자자와 잠재적 관객에게 의존하게 됐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머니를 독이 든 성배에 비유합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차이나머니의 독이 든 것을 알면서도 드라마에 한해 제작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웃도는 상황이기에 중국의 투자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한성대 기업 경영트랙 권상집 교수는 종합 컨텐츠 기업 CJ E&M 재직 당시를 회고하며 업계 내에서 중국의 투자는 한국 대기업의 투자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투자 규모가 거대해 외면할 수 없는 요소였다.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 의혹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7배가 넘는 중국 IT 기업 텐센트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큰 손으로 불립니다. 넷마블, 크래프톤, 라인게임스, 카카오 같은 게임사와 국내 굵직한 IT 기업들의 대주주이며 엔터 기업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투자금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닐까요? 한국외대 임대근 교수는 중국 투자자는 문화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만큼 중국인 소비자의 성향과 자국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중국의 투자가 컨텐츠의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기에 문화 컨텐츠에 중국이 묻는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할리우드 영화도 갑자기 중국인이 등장한다던가 주인공들이 중국에 간다던가 하는 뜬금없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문화 컨텐츠에 가해지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자칫 잘못하다가 문화적인 측면까지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 대중들은 중국에 투자가 들어온 작품, 즉 중국이 묻은 작품들과 내용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문화에 잠식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모르죠. 한류가 불었듯 언젠가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온다면 전 세계가 중국 문화를 동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이 문화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중국이 묻지 않은 컨텐츠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고요. 물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올라가는 중국 문화가 인기 없는 이유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보죠.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 직접 투자 방식으로 각 국가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라이엇도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인수한 기업을 나열하려면 끝도 없을 정도이죠. 중국은 왜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는 걸까요?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시장 장악 때문이죠.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와 시장 장악은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했던 회사를 사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산업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중국
중국인을 취업시켜서 기술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방법이죠. 실제로 미중 갈등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 각 기업의 산업 스파이들이 대거 잡히는 소동도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핵심 인물 혹은 내부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헤드헌팅하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거나 엄청난 돈을 제시해서 내부 정보와 함께 데려오고 다 빨아먹은 다음에 버리는 방식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빨아먹는 것이기는 하지만 헤드헌팅을 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은 다 받을 수 있게 응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기술을 빼돌려 결국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죠. 2023년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기술만 빼낸 뒤 나가라니 중국이 인수한 한국 IT 기업의 무슨 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지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시장 글로벌 2위 한국 기업을 중국 기업이 인수한 뒤 핵심 기술을 가져가고 팽했다는 내용이죠. 과거 기업 인수 합병에 적극적이었던 중국 기업들이 다시 기업을 판매한다는 기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혹은 가치가 올랐기에 이득을 보려고 판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렇게 가치 있고 유망하면 자기가 운영하면 되죠. 기업을 사간 중국 측은 개인도 작은 집단도 아닌 애초에 대기업입니다. 수익이 나는 기업을 팔 이유가 없죠. 실제로 차익 실현이 목적이라기에는 중국이 인수한 뒤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도 하고요. 진짜 이유는 기술을 빼돌린 뒤 인프라와 자본 기술을 이용해 그 시장을 잡아먹는 겁니다. 아예 경쟁회사를 매수하는 식으로도 하고 빼돌린 기술으로 한동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저가 공세를 펼쳐서 경쟁사를 다운시키기도 하죠. 솔직히 제품 품질이 같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쪽을 택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차이나 머니를 완전히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긴 했지만 장사하는 수출하는 입장에서 손님 가려받으면 장사가 안 되겠죠. 진상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니까요. 신성한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국제화라는 관점으로 보면 돈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돈들이 제대로 투자돼 제대로 굴러가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도 있고 파산할 경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상을 봐야지 중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해 이익을 중국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식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즉 차이나머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중국이 동북공정과 1대1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각 나라의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해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쏟아붓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전 세계로 침투하는 중국의 거대 자본 차이나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